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기 책이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아직 저도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앞서 발표해주신 선생님처럼 다양하게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던 삶은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는 삶을 살면서 제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 3번 유형이 보였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번 유형인데 지금은 날개가 없는 오른 3번만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15년 정도 IT 회사에서 기획과 마케팅과 영업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번아웃이 오면서 저의 진로와 앞으로의 길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 뵙게 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8가지 키워드를 좀 적어봤는데요. 3번 유형의 어렸을 적은 보통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땠을 것 같을까요? 완전 아기 때 저는 진짜 망난이었어요. 변이라고 적힌 키워드가 뭐냐면, 똥 먹었니? 똥을 먹은 건 아니고 여기에 좀 성취가적인 특성이 좀 드러나는데, 저희 부모님, 저는 강원도의 시골에 이제 금은방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언니가 있고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뭐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생기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완전 사랑받는 막내딸이었는데, 태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인 줄 알고 다들 기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한 4kg 육박하게 태어나가지고 엄청 순하게 막 거의 이제 이모들이 코에다가 손을 대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순둥이여서 잠만 자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한 3살 때쯤 부모님이 이제 온천을 데려간 거예요. 애기를 데리고 온천을 갔는데, 그 당시 온천 여탕 가운데 한가운데 이제 동산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위에 올라가서 똥을 싼 거예요. 어린 시절에 똥을 싼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통 부모님들 엄마나 이렇게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잘했다고 엄마가 잘했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막 어렸을 때 저는 외갓집 시골에서 충청도에 있는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골목대장이었고 막 강아지 개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막 진짜 완전 남자아이처럼 자라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좀 저의 성취가적인 면모를 키워줬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심부름이었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무서운 거 없고 잘 다니고 하니까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기 가서 뭐 사오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저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는 것들을 칭찬으로 여기고, 거기에 대한 욕구들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조력가 엄마와 충성가 아빠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양육하는 방식이 저는 좀 독특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야 돼서 수학여행비를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맨날 제가 이제 막내딸이라고 하니까 저를 항상 놀리셨어요. 넌 다른 데서 좋아한다. 넌 참 특이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펜과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네가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 50가지 이유를 적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저는 아저씨 글을 쓰시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거 100가지도 적을 수 있죠. 사실 수학여행 가고 싶으면.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빠는 저한테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뭐 그런 거를 그 교육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도 가니까 이름을 쫙 나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울기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빠 아니라고.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귀여워하고 했던 기억들도 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빠와의 애착이 조금 있는 관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막 1등을 하고 공부를 엄청 잘하고 아니면 그림을 미치도록 잘 그리고 아니면 뭐 노래를 엄청 잘 부르고 이런 그 캐릭터가 아니고 좀 특이한 캐릭터였어요. 예를 들면 무슨 이제 댄스 뭐 춤을 춰서 상을 받는다고 하면 금년가요제 같은 데 나가지고 개사를 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투리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노래를 개사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연극도 했었거든요. 연극도 해서 연극 활동에서도 뭐 연극의 비중이 제일 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약간 감초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도대의 상도 받고 막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었고 좀 다양하게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도 뭐 글짓기 대회 이런 거보다 수필, 아니면 편지 쓰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에 조금 재능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컨셉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20대 여대생이 됐습니다. 이제 여대를 갔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여대를 갔는데 여대에 가서 제일 많이 20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미팅이잖아요. 근데 미팅을 해서 너무 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팅도 저희 과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재밌었겠다. 근데 제일 잘하고 싶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아마 3번의 가면인 것 같은데 미팅을 나갈 때마다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맞아. 네. 네, 컨셉을 정해서 오늘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여자? 뭐 이런 식의 컨셉도 정하기도 하고 오늘은 뭐 잘 놀지만 선을 잘 지키는 여자 뭐 이런 식의 컨셉들을 하고 이게 다 적어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미팅에서는 뭐 성사가 안 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미팅 성공률 90%. 네, 그렇게 했었고요. 이게 저는 그때부터였던 것도 있고, 더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수업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라도 그냥 돼, 내가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한공전. 맞아요. 없는 자존감. 네, 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믿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보여지고 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패션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에디터를 꿈꿨었고 에디터가 됐어요. 실제로 에디터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맨날 그 짜여진 찍어내는 기사만 보통 이제 초보 기자들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사를 쓸 수가 없고 다 광고성 기사나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케터 자리가 비어서 그 마케터 역할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고 이제 어떤 숫자나 성과를 내고 그 성과나 행위의 가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고 이때도
그 뭐 선배도 없는 그냥 온라인 마케팅이 얼마 생기기 전에 이제 시작한 업무여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했어도 혼자 하는데 이제 어떤 홍보 행사나 아니면 관계사들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어리잖아요. 어렸었는데 진짜 아이라인을 한 3cm까지 그려가지고 마치 편집장처럼 행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사도 많이 됐었고 많은 성과를 이뤘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내가 이게 진짜 뎁스 있게 성장해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하고 영업을 시작했고요. 외국계 마케팅 회사에 다니다가 30살 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저 3번 이 힘들 때 하는 게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힘들었는데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놀고 뭐 흥청흥청 놀고 이런 거보다 뭔가 성취가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가게 됐고 그리고 졸업할 생각도 없었던 대학원에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뭐 통신사에서도 있었고 금융에서도 있었고 패션에서도 있었고 되게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는 승진이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 나이에 빨리 성장해서 막 최연소 타이틀을 달고 싶고 이런 것도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는 많이 어린 편에 속하는 수석이었고 부장급이었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상을 가려고 하니까 조금 힘을 붙이는 것도 있고 공허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팀장 승희 선생님처럼 팀장으로서의 이끌 조력가 이런 거보다는 제가 돋보이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고 번아웃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의 두고 왔던 감정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게 뭐였는지 다시금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애니어그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니어그램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솔직히 저는 지금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제가 3번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7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 만나고 나서 3번이라는 저 자신을 조금 깨닫게 되었고 소중히 닮니? 조금 비슷해요. 근데 제 주변에 7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7번처럼 열정적으로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생 열정적으로 살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한 직업이 아니라서 보험하는 게 아니고 소노 테네주트라고 대명이 좋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14년째 회원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책 제목이 1위의 삶이라고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1위의 삶이야. 그래서 주변 지인들은 좀 재수없다.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서 저는 이 성향상 이런 성격 분석이라든지 MBTI나 A형 B형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믿지도 않고 어디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거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좌우명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까 우리 다원 선생님도 강원도라고 하셔서 저도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강원도 강릉이죠. 강자예요, 강자.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강릉에서 저는 초중고대를 다 나와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한전을 정년퇴임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가난하게 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좀 어렵게 사셔가지고 되게 성실하게 사신 모습을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 게 가장 큰데 좀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많이 했어요. 아까 비슷한 게 제가 지금은 조금 불어서 조금 살 빼고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댄스 동아리였어요.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20대 때 되게 오디션을 아이돌 준비를 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웃기지만 그래서 뭐 저는 83년생인데 제 시대 때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고3 때 악동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MBC에서 네, 제가 거기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그 동생이랑 친구가 뭐 정윤돈이랑 정희진이 다 제 후배랑 친구기도 한데 그런 것도 하고 제가 30대 때까지는 축가도 한 100번 이상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뭐 나서는 거 좋아하고 어디 뭐 술집이나 어렸을 때뭐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제가 그냥 손 들고 나가서 항상 3등 안에 들고 뭐 그런 게 좀 아까 비슷한 게 좀 튀고 싶고 뭐 어디서 뭐 되게 나서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나왔고 졸업을 해서 남들이 안 하는 게 뭐 회사에서 대자보가 있어서 해외에서 뭔가 지원을 받으면 아무도 안 하면 저만 신청해서 혼자 가고 또 미국에서 뭐 인턴십이 있는데 뭐 토익을 한 600점 넘으면 된대요. 근데 남들 공부하는 저 혼자 막 공부해서 갔다 오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이제 오크밸리라는 데서 이제 제가 관리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영업 조직이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분양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일을 잠깐 했어요. 근데 거기도 1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막 몇천을 찍는 거예요. 뭐 한 달에 많이 벌 때 1억도 벌고. 그래서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좀 소노 브랜드 추천을 해주셔갖고 아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제가 2010년도 거기 다닐 때 월급이 한 140, 150이었는데 그분이 돈 버는 걸 보고 아 지금 나 하면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2011년에 소노에 대명에 들어가서 정말 바닥부터 그때 제가 500 들고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1등을 할 거야 뭐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제가 그 인터넷에 제 책 이름을 쓰면은 제 앞장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사명서라고 영업은 나의 천직이다라는 거를 시작으로 한 10줄을 써놨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 있는데 좀 초심을 다잡기 위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3년 만에 상위 실적을 탑3에 들면서 한 6년 차부터는 계속 7년 동안 전국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1등이 좀 약간 재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제가 제일 많이 판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영업을 그래서 영업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오크밸리, 소노밸리가 그 골프 회원권을 네, 오크밸리는 골프 회원권이 메인이었고 콘도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명은 뭐 골프 회원권이랑 리조트 회원권이 뭐 몇천부터 몇십억까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는 좀 쉽진 않았는데 자리를 잡고 하니까 근데 영업이 사실 전 자리를 잡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속은 돼 있지만 100%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4년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이라기보다는 좀 지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뭐 책을 쓰게 되면서 조금씩 강의가 잡히면서 강의를 여기서 좀 하고 있는데 딱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또 이 애니어그램을 소개시켜 주셔갖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런 걸 아예 관심도 사실은 없고 누가 너는 뭐 MBTI가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시켜서 해보니까 ESTJ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내용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뭐 남들이 뭐 이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는 좀 저의 중심으로 좀 사는 것 같은. 근데 제가 좀 많이 놀랬던 게 이제 요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슴형이 3번이라고 나오길래 계속 읽으면서 배우다 보니까 나는 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맞지? 그러니까 90%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배우길 잘했다. 그리고 저는 다 배우고 나면은 그냥 제가 집에 같이 사는 애들이랑 배우자랑 부모님이 지금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저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성취가 뭐 조력가 제가 3W2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니까 저랑 좀
접목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잘 배웠다. 그리고 또 교수님 만나서 너무 뭐 행복하기도 하고 또 소개해주신 우리 원장님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